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의 인터뷰는 특검 정국의 캐스팅보터이기도 하고요. 주목할 만한 발언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좋은데 바쁘시니까 아쉬운 대로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3.1절 기념식 가셔서 이제 정당 대표니까 앞자리에 앉으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어제 윤 대통령 기념사, 일본은 이제 과거에는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런 말을 한번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제 말이 아니고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의 문장입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우리 정치가 친일을 가지고 정치 이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쳐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시 3.1절 날 죽창가를 들고 죽창가를 외쳐야 우리 한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정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얽힐 대로 엉켜버린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했고 우리의 힘이 자신감이 생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을 더 이상 이겨야 될 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가자라는 말씀은 일견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바람입니다. 네.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표현도 함께 곁들이셨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연설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주로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 문장, 윤 대통령의 어제 문장인데요.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과연 그 문장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방향이 잘못되고 우리 선조들에게 실수가 있었어도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인류 문명상 옳지 않은 것이죠.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전체 연설문을 가지고 과거 식민사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오래된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어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고,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걸림돌이 이제 강제징용 해법인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 그러니까 한일 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방안도 그 방안 자체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런 제안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게 강력하게 이 제안을 수용해라, 우리가 양보한 제안이니까 수용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네. 이것들을 물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위안부 할머님들이 살아계시고 그분들의 억울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가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은 양국 간의 관계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예.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한일 관계를 풀려는 방향성은 좋지만 좀 조급한 게 아닌가. 3월이 아니면 어떻고 4월이 아니면 어떻고 네. 올 가을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보고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기념식장에서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악수를 나눴고 가까운 자리에서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시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요.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눈인사 정도였고요. 네. 뭐 험악한 표정은 아니셨습니다만 뭐 정치인들이 상대 적에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소를 주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도 이재명 대표하고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어제? 저도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 눈인사하고 악수 정도 나눴습니다. 네, 네. 뭐 별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은 특검 대장동 특검 그 이제 동의하고 추진하겠다.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좀 그 보시는 그 눈 뭐랄까요? 눈초리랄까요? 어떻든가요? 뭐 당신도 왔네 뭐 이런 정도의 눈빛을 보내셨고 네. 대표님 아직 물러나지 않으십니까? 라는 눈짓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의 여부는 뭐 본인만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다른 정치인에게 당대표직을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와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소위 이재명 대표가 공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당대표직을 물러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최대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물러나지 않고서 다음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다른 사건으로 청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이번 월요일 투표에서 나왔던 20표 가까운 20표죠. 네. 무효표, 기권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찬과 반으로 갈라질 텐데요. 네. 저는 다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난번 투표도 20표의 무효 기권 중에 절반만 찬성했으면 가결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개딸로 상징되는 극렬 지지자들이 이 누가 이거를 가했는지 색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 20표의 소극적 저항 또는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네,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번에 가결을 못 시키지만 이번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본인의 방탄이 아니라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결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마치 공산당이 반동분자 색출하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민주당이 지금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산당이 하듯이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은 조정은 의원님한테도 그 개딸들의 문자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한테도 많이 오고요. 근데 저는 지난 가을부터 악설 문자 전화를 많이 받아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백신까지 맞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게 이제 기권 무효표 20표가 다음에는 가결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 표현하신 그러니까 조 의원님의 그냥 짐작 아니면 정치적인 감입니까? 아니면 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느낀 기류입니까? 네,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의원님들 간에 이제 소통하는 내용들 이제 전화 통화하는 그 과정들 보면 소위 비명계 의원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또는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가결은 안 시키고 네. 무효 기권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약 이탈표 31표에서 한 40표 가까이 이 표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분위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엊그저께였나요? 지난 그 며칠 전이었나요? 조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를 다른 매체하고 하시면서 포스트 이재명의 김동연도 어렵다. 그다음에 김부겸도 어렵다. 그렇게 하면 총선 그냥 무난하게 진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 과연 누군가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총선을 치러야 되는가? 뭐 민주당 의원은 아니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그 보강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거는 제가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직 지사가 네. 총선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네.
이제 아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봉합하는 이제 인품이 좋으신 관리형 비대위원장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내용을 없는 것처럼 갔다가는 총선 그냥 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 지금 민주당은 실질적 이혼했지만 부부인 척하는 윈도우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고름을 짜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사정없이 들이댈 수 있는 외과 의사를 지금 모셔야 될 상황인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면 어떻게든지 봉합해서 총선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제 민주당 지지율이 35%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300석에 35%를 곱하면 105석 나옵니다. 제 산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자 네. 이렇게 가면 169석이 105석 갈 거다. 네. 이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대로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뭐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떤 이제 간판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거기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네, 네. 민주당의 문제 또는 국민의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386 이제 586 이제 686 되어 가시는데요. 이런 상징되어가는 이 민주당 주류의 교체가 없이는 네. 민주당은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붙여서 꽃꽂이 장식으로 써도 네.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제 산업화의 마지막 세대들이 아직도 당을 이끌려고 하시다가는 침묵하는 다수들에게 절대로 박수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주류 세력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86 이제 686대 가시는 분들 물러나야만 된다. 그래야 이제 총선에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표결할 때 모습들 쭉 보여드렸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그 앞에서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네. 길게 설명하셨지만 최대한 그 법사위에서 하는 발언 수위에 비교해 봤을 때 자제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단어들 이제 뭐 영업사원 등등이 이제 민주당을 자극했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흔적은 보였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그 부스럭 그 얘기했을 때랑 좀 달랐다 느낌이 그런 거군요. 네, 그 부스럭 버전에 해당하는 단어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오히려 부결을 예측하고 일부러 자극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부결될 것으로 이제 예측했다. 네, 부결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괜히 내가 자극해서 부결됐다라는 비난 네.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소위 쌍끌이 특검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기사들을 접하고서 네. 이거 언제까지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니까 뭐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권의 그 기술, 정치 공학을 활용해서 뉴스를 어떻게든지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법안을 볼 수는 없지만 네, 네. 지난 가을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 법안으로 봤을 때는 뭐 내용이나 명분이나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대장동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장동은 거대한 기득권의 카르텔입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처벌해야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부당 수십조라는 부당이익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저는 대장동 특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네네. 당대표직을 물러나면 대정동 특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직 꿈쩍도 안 하십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지난달 그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 뭐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다면 이건 그 의혹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사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네, 그리고 네.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일부러 특정한 내용들을 숨기는 정황들이 발견되면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도 공인회계사 합격을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소위 동여의도 증권거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정황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검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발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무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진영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거기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멋진 정치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옹졸한 정치라고 생각되고 이거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피하기 위한 공격이다라는 입장밖에 아닐 거다. 네. 제가 상징하고 싶은 중도에 서 있는 침묵하는 다수들은 이미 이 이슈 정리하고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예. 자,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생중계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헌법 110조에 의하면 모든 심리와 재판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난 대선을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정치를 갈등과 투쟁으로 만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개정한 규칙에 의하면 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재판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생방송할 수 있는 시설도 다 있고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오늘이라도 기자회견을 여셔서 내 재판 다 생중계하자. 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기자님들 가셔가지고 생중계 할 겁니다. 네. 이걸 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있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재판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내일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 이번에 이제 수상하는데 거기서 용감한 초선상 받으시게 됐다고 하는데 스스로 용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 용감하다고 평가받으셨다고 생각하는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살면서 용감하다는 표현을 자주 들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용감한 정치인상, 근데 최근에 뭐 백봉 신사상도 수상하긴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데 이걸 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정치인에게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무적인 발언. 우리 진영이면 무조건 옳다.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직도 횡행하는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네. 침묵하는 다수를 믿고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비록 개딸로 상징되는 극렬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 얻어쳐지더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박수 쳐주겠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요새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네. 제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으로 저희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을 통해서 사회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셨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그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고요.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정훈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